한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간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며 따라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문화는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며 K-팝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식주, 순수예술, 사회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측면에서 한국 스타일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후 폐허갔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돋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유행까지 선도해버리니 이 성공 비결이 궁금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뜻밖의 답을 내놨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 홍익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닐 도널드 월시도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을 극찬했는데요. 그는 이 홍익인간 정신을 처음 접하고 나서는 이 홍익인간 이념 안에 자신의 주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은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도로 인류사적인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25시 작가이자 신부인 루마니아의 게오르규 또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이라면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이어 세계의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아놀드 토인비 역시 21세기의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백범 김구 선생님 또한 홍익인간의 정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이념을 받들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널리 이 문화를 퍼뜨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이 홍익인간 정신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복마저도 연봉이나 재산과 같은 숫자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국의 칼럼니스트는 홍익인간과 관련된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또한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문제의 답을 한국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약 20년 전 미국에서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홍익인간 정신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자들과 심지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잊고 있는 이념이 되어가는 듯해 안타까워 이 칼럼을 씁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가 너무 만연해 근본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마치 늑대가 본능만을 위해 싸움을 하고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촌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홍익인간 정신만 제대로 살아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들은 홍익인간 정신을 잊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DNA에 남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택배 두고 가기, 공공시설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떠나기,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기, 깨끗한 공공화장실, 번호표 없이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줄 등등. 이런 모습들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며 당연한 일들이니까요. 이와 달리 우리와 같은 미국과 유럽인들에게는 무척이나 크게 다가옵니다. 길을 걸을 때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꽁꽁 싸맨 가방, 밤만 되면 울리는 총성 등의 일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익인간 정신은 치안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만약 치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과 가까운 일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치안이 좋지만 결국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던 것은 한국의 홍익인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코 손흥민 선수와 BTS가 떠오를 텐데요. 이들이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기반도 홍익인간 정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성을 배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는 축구를 하기 이전에 인성을 중요시했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의 동료들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을 위한 헌신을 했습니다.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시혁 PD도 BTS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노래할 것,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었다고 하죠. 앞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듯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일본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칼럼을 읽어보면 대체 왜 한국이 전 세계의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로 발돋움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홍익인간의 역사는 무려 9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 등에서 한국사 최고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소개되었고 오늘날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관련 조문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태권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은 태권도를 한 번쯤 배워보곤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태권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태권도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이 확보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보안이나 안전까지도 보장해주죠. 게다가 태권도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이 홍익인간의 이념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면서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홍익인간의 정신이 깃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왜 한국은 홍익인간 정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민족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예로부터 한민족을 중시 여겨왔고 자연스레 우리라는 개념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략이 끊이지 않아서 공동체 개념보다는 적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섰는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누군가를 위하기보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물론 침략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굽히지 않으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발달시켜왔던 것인데요. 그래왔던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을 보니 너무 뿌듯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더 이상 홍익인간의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현재의 미국과 유럽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할 텐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칭찬하는 한국의 치안, 시민의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홍익인간 정신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